연결하고 섞어서 자기의 경쟁력을 만들라 그런 주제를 했을 때 오늘은 미래와 변화를 알려면은 일론 머스크를 알아라 그런 뜻으로 일론 머스크의 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애플워치가 막 울려서 봤더니 아니 너 지금 한 30분 동안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심박수가 120까지 올라가냐. 저한테 경고 알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7, 80 정도 심박수가 되는데 요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이런 인공지능과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강의 주제인 일론 머스크가 만들어가는 그 세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남경제인 포럼 창립 20주년 기념 조찬회 정말 축하드리고 또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이 지금 이 경제 대국이 되기까지 우리 강남경제인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서 크게 일조하셨다는 사실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AI와 일론 머스크를 디딤돌 삼아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론 머스크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Because somebody could try to blackmail me with advertising, blackmail me with money. Go yourself. Go yourself. Is that 아시겠지만 clear? Go do it. 과학입니다. 욕입니다. Okay.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좀 논란이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만 많이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한 2년간 쭉 어떤 논란들이 있었나 찾아보면 아주 다양한 주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논란이다. 그런데 이 논란을 왜 끊임없이 언론이 부추기고 계속 논란을 만들어내고 그걸 반복해서 재생해내느냐. 바로 일론 머스크로 논란을 만들어내면 아마도 조회수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은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일론이 1등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죠. 그리고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 부자가 됐다가 순식간에 250조를 까먹고 2등, 3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이런 수준의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95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8년 전이죠. 지프라는 인터넷 기업을 처음 창업을 했습니다. 28년 동안 저 오른쪽에 보시면 지프, 페이팔, 스페이스X, 테슬라 에너지, 오픈 AI, 뉴럴링크, 모닝커먼 이런 한 10개의 회사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이게 한 사람이 28년간 만들어낸 업적이다? 네,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연쇄 창업이고 압도적인 추진력이고 본질적인 변화 혁신에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별에 매료되어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자신의 꿈보다 인류의 꿈,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런 영상을 It's 추천드립니다. so much fun doing this youth thing. From the age of 3, I thought he was a genius. He knows just about everything. That perfect entrepreneurial mix. He worked 7 days a week. A zero-emission sports car. It's the crackle of excitement in the air. He was looking to do an experiment to Mars. There's only so much we can learn by looking through a telescope. He was trying to do something to wake people up. Elon went from being ridiculed to suddenly his word was gospel. CEO Elon Musk creating chaos with a single tweet. His face turned red. Fame is not something that agrees with him. Project's blowing up. The company was believing In
just that piling. Completely, totally irresponsible. He asks us to do the impossible. It's only unattainable until we attain it. I'm just being me. 일론 머스크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논란과 성공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사람. 그런데 이런 다큐멘터리 영상이 넷플릭스에, 이 왓챠에, 그리고 네이버 플랫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큐와 영화에 관객이 몰리니까 이걸 제작을 하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아침에 일론 머스크를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지금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되는가, 이 좀 본질적인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답을 영향력이라고 정의해봤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들에 대한 영향력이냐? 일주일 전에 워렌 버핏의 오른팔이자 워렌 버핏의 싱크메이트였던 찰리 먼거가 99세에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찰리 먼거가 10년 전에 이렇게 회의에서 얘기했죠.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나는 이런 얘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닌데 세상에 주목을 받는 사람 중에 가장 대담한 사람이 일론 머스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이어받아서 2021년에 미국의 타임지에서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구의 삶과 어쩌면 지구 바깥의 삶까지 머스크만큼 비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표지 모델에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인물에.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고 나서 또 논란이 많았습니다. 타임즈에게.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는데 CNN이 한 5개월이 지나서 정확하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스크, 세계에서 가장 힘센 인물이 됐다.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머스크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뒤 수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불과 4개월여가 지난 현재 타임즈의 결정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왜? 이때 트위터를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SNS, 전기차 산업, 자율주행, 우주행, 인공지능과 같은 세계 경제의 미래를 정의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그 누구도 머스크만큼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분야 혹은 어디에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이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가,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미래고, 둘째는 리더십이고, 셋째는 변화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미래는 이번 9월에 월터 아이작슨이 출간한 일론 머스크 전기 700페이지 전기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바로 이 말이 써 있습니다. 그가 상상한 모두 현실이다.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상상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현실을 할까요? 저 오른쪽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미래에 여러분이 동네를 둘러볼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떤 제품이 여러분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까요? 어떤 미래를 원하시나요? 저는 모든 면에서 일반 지붕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아름답고 강인한 지붕재로 덮인 에너지 넘치는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테슬라라는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그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는 솔라시티였는데 테슬라가 인수하면서 테슬라 에너지로 부서를 바꾸고, 그리고 슈퍼차저, 충전,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만들면서 일론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원하는 동네의 상태를 이미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정도 크기로 만들었냐? 꿀벌과 게릴라를 쓴 게리 하멜 교수는 벌써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에 의해서만 그 한계가 지어질 것이다. 이때가 인터넷 시대로 진입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로 진입했을 때 이 얘기가 지금 오늘 정두희 교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정확히 드러났죠. 상상력에 의해서만 그 한계가 지어질 것이다. 뭐가? 우리의 미래가.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 상상력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것 같죠. 자, 미래는 인간의 내가 하는 일 중에 메이킹 퓨처,
미래를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세계적인 인지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데니얼 데니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일. 그런데 이걸 일론이 어떻게 미래를 만드는지 한번 보시죠. 지구 프로젝트로는 테슬라와 솔라시티를 가지고 친환경을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이퍼루프와 보링 컴퍼니로는 모빌리티, 그리고 트위터, X로는 SNS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죠. 우주 프로젝트로는 스페이스 X와 스타링크가 로켓과 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젝트로는 뉴럴링크와 XAI가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되느냐? 그의 영향력 때문인데 어디서 그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나타나고 있느냐? 바로 미래라는 점이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목을 다 선점해 버렸다.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리더십에서는 조금 소프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리더십을 얘기할 텐데, 하나는 일로니제이션, 두 번째는 슈퍼팬덤. 일로니제이션은 일론 머스크처럼 되는 현상. 그런데 누가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있습니까? 실리콘밸리의 테크 CEO들이 일론 머스크를 따라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에 왜 따라하느냐? 일론 머스크의 거침없는 화법, 막 해고하고 아무렇게나 얘기하고 기이한 행동들, 이게 대중의 인지도를 높여서 리더십을 공고하게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해도 그걸로 따라가게 만든다. 이게 일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 테크 CEO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오픈 AI의 샘 울트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에어비앤비의 브라이언 체스키 같은 이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테크 CEO들이 일론을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나도 내 안에 머스크가 있어야 얘를 이제 풀어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머스크 철권 통치 칭찬하면서 감탄을 넘어 모방으로 간다. 조용한 개짜는 가고 행동파 개짜가 온다. 이게 결국은 뭐 때문이냐? 머스크가 경영의 효율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 가서 이어지는 내용. 리더십의 두 번째 측면은 슈퍼팬덤입니다. 종교처럼 숭배하는 팬덤. 작년, 재작년 서학개미 테슬라 투자에 20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게 테슬라가 좋은 기업이고 잘 갈 거니까 투자하는 거가 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팬덤, 슈퍼 팬덤들이 그냥 일론 머스크와 함께 나는 미래를 꿈꾸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테슬라 오너는 섹시함을 입은 유니크한 이미지, 애플 유저처럼 이런 이미지를 이제 형성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하고 소유하고 머스크하고 일할 기회에 열광하는 이런 분위기, 슈퍼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그것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의 정서적 연대를 하고 남들보다 특별하고 소속감에 고치가 되는 그런 매력적 정체성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슈퍼 팬덤에 대한 분석입니다. 여기서 슈퍼 팬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가 일반 그냥 보통의 팬덤하고 비교를 했는데 이거 길어지니까 빼고요,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일론 머스크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슈퍼 팬덤이 당신한테 있는데 이거 왜 생기는 줄 아느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회사나 제품에 대한 애정이 아니다. 대의가 존재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에 사람들이 테슬라에 강한 애정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테슬라의 사업은 단순히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슈퍼 팬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리더십은 권위가 아닌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비전을 구현해내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전형을 보십시오. 영향력을 내고 있고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그 능력을 이미 다 보여줬습니다. 머스크가 이를 실현해내면서 영향력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 측면에서도 머스크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변화입니다. 영상 그냥 보시면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은 토요타 생산 방식이 가고 테슬라 생산 방식이 온다. 똑같이 TPS라 아마 테슬라 생산 방식은 테슬라 모델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이름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는 경영학계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이 지난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경영학에서 생산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사례가 토요타고, 토요타의 린 생산 방식이 가장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테슬라가 기가프레스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철판 하나를 딱딱딱 찍어내면 그냥 하나가 나옵니다. 부품이 80개에서 79개가 줄고 한 개 부품만으로 만들어지고 비용이 40%가 감소되고 30%가 그 가벼운 무게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이런 지금 테슬라의 공정 혁신이 뭐가 문제냐? 테슬라가 작년 말 올 초 해가지고 자동차 가격을 내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영업사원을 만나면 뭐 할인해 드릴게요. 5%, 3% 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할인이 아닙니다. 아예 공식 소비자가를 내린 겁니다. 그것도 한 번 내린 게 아니라 한 번 내렸다가 2주 있다 내렸다가 또 한 달 있다 내렸다가 2달 있다 내렸다가 이렇게 내려버린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테슬라에 왜 가능하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가 캐스팅이라는 공정 혁신 때문에 비용의 40%를 이미 절감하고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내가 많이 팔고 싶으면 내리면 되고 좀 뭐 그런 거 상관없다 하면 다시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가격은 8,500이요. 네, 시가라는 얘기. 그때 테슬라가 정하는 가격.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어진 업계가 있죠. 자동차 업계입니다. 어떻게? 테슬라를 따라가야 되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보면 현대차부터 토요타, 폭스바겐, 볼보 뭐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지난 100년의 역사를 이어온 레거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신생 10년 된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헨리 포드식 공정혁신이 나온 이후 100년, 토요타 공정혁신이 나온 이후 30년,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높아지던 자동차 생산 효율이 2010년대 접어들어서 멈췄다. 왜?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새로운 공정혁신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충전 표준입니다. 충전 표준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충전기 시장이 현재 145억 달러, 한 20조 규모의 시장에서 2030년에는 8배가 성장한 160조 원까지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지금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지난 분기까지는 분기당 3,000대씩을 더 깔았는데 지난 분기까지는, 지난 분기서부터는 분기당 5,000대씩 깔게 되었다고 합니다. 슈퍼차저 증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충전소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쓰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하나의 충전 표준 채택은 고무적이고 운전자 편의 측면에서 단일 충전 표준은 윈윈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테슬라는 전기차 표준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포드, GM, 벤츠, 닛산, 혼다, 리비안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게 지난 한 6월쯤에 다 테슬라를 팔로우업 했는데 현대자동차는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야. 이전에 CSS 방식으로 할 거야. 그런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다 따라하니까 결국 현대차도 두 손 두 발 들고 10월 5일에 북미 표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흡사해졌습니다. 이게 테슬라 충전 표준을 갖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테슬라가 전력회사급의 파워를 갖게 됩니다. 전기료를 자동차 충전에 공급하는 전기료 파워를 테슬라가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충전기를 꼽으면 저 북미 방식은 5개의 구멍이 있는데 이 중에 3개의 구멍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2개의 구멍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 송수신 가지고 고객의 정보, 고객의 차량의 정보, 운행 정보 이런 것들이 그대로 테슬라에 넘어가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충전 표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혹은 테슬라가 이끌고 있다. 세 번째, 부품 생태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0년간 자동차, 레거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생태계를 2차 벤더, 3차 벤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로 바뀌고 이제 30년이 되면 전기차로 한 50%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지금 변화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와중에 테슬라가 부품 생태계를 자체 생태계로 만들 전압의 변화를 주어버린 겁니다. 12V에서 48V로.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다 12V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8V로 바꾸면서 그렇게 되면 부품 하나하나 다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테슬라는 테슬라 제국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부품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충격입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과 싸운다고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델을 구식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라. 버크미스터 풀러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슬라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미 테슬라는 기존의 모델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버리는 이런 모델을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드린 테슬라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 등등 그가 이렇게 놓은 테슬라 회사들이 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대응해야 될까? 우리는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일론 머스크를 팔로우하든 아니면 더 앞서가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은 일론 머스크는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미래 영향을 미치거나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놀라운 신기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왜 일론 머스크를 알아야 하는가 생각해 봤다면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배울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 런은 무엇인가,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봤는데 7개 키워드로 읽는 일론 머스크,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거다. 피터 드러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걸 좀 응용한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일론 머스크를 만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왼쪽에는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오른쪽에 일론 머스크의 성공 비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비전과 통섭, 역경과 원칙 4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많은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미지와 영상으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나온 생태계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양력, 이력, 목표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다 아실 내용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인류의 미래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본인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고 하지 않고 질문의 수준이 이 정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질문 본인에게 해보신 적 아마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일론 머스크는 3가지. 인터넷, 지속가능한 에너지, 우주여행. 이거를 대학 시절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 생각해 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화성을 왜 생각했냐? 이것도 질문하는 겁니다.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은 뭘까? 이거를 찾다가 보니까 화성밖에 안 남았더라 해가지고 화성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일론의 생각법입니다. 자, 일론은 거대하고 담대한 비전을 수립했고 그 비전 수립은 인류라는 것, 지속가능한 것, 미래라는 것, 이러한 핵심어 안에 상상력의 크기를 넓혀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사명과 스스로 수준 높은 질문을 하고 그것을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게 일론 머스크의 거대하고 담대한 비전을 수립하는 것,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통섭입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이구동성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IT 전문가들, 내가 엔지니어링 전문가인데 일론 머스크 더 잘 아는 겁니다. 이구동성 인정하는 게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전문 지식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는 10여 개, 그것도 다양한 분야에, 서로 다른 분야에 그런 분야의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분야의 각각의 전문가와 일론 머스크는 다 소통이 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아주 어릴 때부터 독서광이라고, 소문난 독서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하는 범위가 역사, 인물, SF, 판타지, 과학, 정책, AI, 경제 등등등 완전히 크로스오버입니다.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펜실베니아 대학 시절에 경제학과 물리학을 같이 복수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은 원리를 이해하는 사고에 도움이 되고 경영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한꺼풀 더 나아가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하고 온 친구가 내 위에 앉아서 나를 지시하지 않겠느냐. 내가 두 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통섭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는 이 영상은 주류에서 1분 이내로 빠르게 보세요. Sometimes life's going to hit you in the head with a brick. Don't lose faith. This is a career business. Yeah, I wish it wasn't so hard. 일론 머스크가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08년이었어요. 2008년 말고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08년은 테슬라도 문제였고 스페이스X도 문제였고 거기에다 금융위기까지 터져서 일론 머스크에서는 죽거나 여기서 죽느냐 승리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일론이 영상에서 제가 잘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때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포기하지 않느냐?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죽거나 다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역경을 이겨낸 일론 머스크는 그 역경을 이겨내고 가까스로 회생합니다. 그리고 2009년, 2010년에 이르러 테슬라를 상장하고 지금의 일론 머스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키운 것은 역경이다. 역경이 내게 올 때마다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한계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게 된 포인트는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의 사명을 완수할 방법을 찾아 원칙,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의 일의 원칙들입니다. 자기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 나갔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7개 키워드를 있는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지금은 일론 머스크의 도전입니다. 도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원몰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머스크는 괴짜입니다. 괴짜. 영어로는 너드라고 하고 일론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가 자신도 과학의 너드였다고 하고 일론도 너드였다는 사실 아주 어릴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당신 옆에 있는 너드가 당신 옆에 있다면 잘해줘라. 왜? 언젠가 당신은 그의 지시를 받고 일하게 될 테니까. 이게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혹시 저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저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저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을 태우고 화성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친구일 거라 생각하셨나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뒤집어 생각하고 평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다 으쌰으쌰 야 그래 그거 할 수 있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너드들은 안 될 이유 100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 될 이유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이게 너드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너드가 될 수 없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타인의 좋은 글을 인용해서라도 글을 써라. 글쓰기 도전을 찾습니다. 모차르트는 아버지를 떠나서 16세 프랑스 파리로 딱 발을 내딛는 순간 거기에서 본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교향곡 마지막을 다 빵빠레로 울리고 있네. 나는 조용한 발라드로 끝내야지. 세상을 놀라게 해줘. 피카소는 아예 훔쳐와서 내 거로 만들어. 내 거로 만드는 도전을 해라. 아인슈타인은 도전하다 보면 실패는 당연한 거야.
그 실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 독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연구소 딱 배정받고 직원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큰 쓰레기통 하나만 줘라. 여기에 실패 쓰레기 담았습니다. 이걸 정리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딱 두 글자. 싱크 다르게 생각하라. 뒤집어 생각하라. 새롭게 생각하라. 그 싱크 디퍼런트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자 일론 머스크. 도전하는 사람 일론 머스크.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왜 알아야 되는지, 왜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도전하는 일론 머스크한테 우리 오늘 시간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개 키워드를 있는 일론 머스크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경쟁하지 않는다. 다만 앞서갈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강남 경제인 포럼이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여러분 모두의 더욱 발전적인 성공과 도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경찬 주석.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경제 포럼의 모토도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단지 시간이 걸리 따른다. 이게 우리 첫 마디에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독서가입니다. 지독한 독서가. 그리고 자기 그 일하는 자리 사무실에 그 침낭을 갖다 놓고 24시간 일해요. 그러니까 직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렇게 일하니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고 괴짜지만은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미래를 아는 머스크를 공부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주 요약을 잘해주신 우리 임재영 그 대표를 우리 그 강남 경제인 포럼에 앞으로 상임 교수로 개원 교수를 모셔가지고 이 이슈마다 조금 멘트를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콤비 마케팅 연구원의 우리 김광호 교수님 잠깐 나오시죠. 오늘 괜찮았죠? 좋습니다. 예. 한 말씀만 그럼 원 포인트로. 미국의 타임지의 올해 인물에 쉬프트가 선정이 됐습니다. 1989년생이고요. 바꿨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간단합니다. 히텐들은 하나는 상품성입니다. 또 하나는 음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작사, 작곡, 노래 89년생이 혼자 다 합니다. 탁월한 음악성이 상업성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노믹스가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공연을 하면 그 근방이 완전히 다 뒤집어 89년생입니다. 하버드에서 강좌를 해서 스위프트, 스탠포드에서는 10주간에 89년생을 놓고 롤모델을 인류 역사에 그었던, 그 다음에 뉴욕에서도 강좌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3년 제가 히텐들은 바로 음악성과 상업성 두 가지를 동시에 냅니다. 궁금하시는 분들은 2024년 1월 2일 날 저녁 7시에 청담동 준호 아카데미에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20주년 기념으로 부천의 이시원 회장님께서 타월 준비를 하셨어요. 나가시면서 타월 하나씩 다 제가 또 우리 이시원 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는 또 우리 1월 달에는 이젠런드의 송동진 대표께서 그 준비하셨어요. 또 그때도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미리쳐. 홀리나이트 광고가 되어 있는데 그거 보시고 이 노래가 사실 12월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이 홀리나이트. 그래서 오늘 하마택 교수님 오늘 아주 동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 프로 올 때마다 우리 강남 경제인 프로 올 때마다 정말 느끼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게 많은데 오늘 특별히 20주년 이 기념이어서 그런지 오늘 정말 베스트 강사님을 2번 따고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인사이트 얻고 가는 것 같고요.
제가 실천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름을 헬론 머스크로 바꿔야겠다. 음악계의 헬론 머스크가 되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홀리나잇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목을 푸는 곡을 좀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딱 계절에 맞는 눈이라는 곡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한 소음이든 두 소음이든 일단 일론 머스크 잠안 자고 뭐 침상을 이렇게 놓고 갔다 해서도 여기가 침상이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눈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산길에 흰 돌이 곱게 쌓이며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내 작은 마음이 하얗게 물들 때까지 새하얀 산길을 헤매이고 싶소. 외로운 겨울새 소리 멀리서 들려오면 내 검상의 마무리라 갈 길을 잊어버리라. 가슴에 새겨오리라 순결한 님의 목소리. 바람결에 실려오는가 흰 눈 되어온다오. 저리 수사이라 내 마음 달려가라. 겨울새 보이지 않고 흰 여름만 남아있다오. 눈 감고 들어오리라 끝없는 님의 노래요. 나 어느새 인문 되어 산길 오늘 공연한 중에 가장 멋진 청중들이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100% 모든 분들이 저를 쳐다봐 주셨어요. 한 분도 저런 분이 안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홀리나잇 우리 책자에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1절은 영어로 하고 2절은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여기 조금 제가 아침을 생각 못하고 실 높은 걸 가져왔더니 플레이까지 나오는데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바일을 천천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오.
in the night of the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s hiding, till He appears and the Son felt His worth. A thrill of hope, the early world rejoices beyond the press.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 Oh, hear the angel voices of night divine. All night when Christ was born. All night divine. All night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 밤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허물과 죄로 고생하는 사람 위하여 죄인이 헤어졌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윤지영 잘하셨습니다. 아주 멋진 우리 공연이었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감사합니다.